지역과 운영에 관한 훈령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 이제 지역 예비군 편성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었고요. 이어서 계속 지역 예비군 부대의 편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10조 편성 및 해체 절차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1항 수행군 부대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돼요. 수행군 부대장은 매년 행정구역 예비군 이거 다 가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 각종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예비군 자원이 가로로 나왔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나온 것만 더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기에는 특히 나중에 임박해가지고 내가 공부가 덜 됐는데 좀 이렇게 그럴 때는 변칙이 아닌 변칙으로 이제 뭐 과연도 위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예비군 자원이 이게 가로로 나왔을 거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행정구역 예비군 자원 각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지역 예비군 부대 편성 계획 또는 지역 예비군 부대 해체 계획을 지휘계통에 따라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합니다. 자, 주어가 수행군 부대장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거 각군 총장으로 나오면 착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 2항 국방부 장관은 마찬가지로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지역 예비군 부대 편성 계획 또는 해체 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누구에게? 총장이 아니고 수행군 부대장에게 하달하면은 수행군 부대장은 이를 시행 및 감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장이 안 들어갑니다. 네, 주의하셔야 되고 자 11조 예비군 주요 지휘자 임명 및 면직입니다. 자 예비군 주요 지휘자 임명 및 면직 요거는 지역 예비군만 해당되는 거예요. 직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이 장이 지역 예비군 부대에 대한 얘기예요. 네. 자, 1항 예비군 주요 지휘자의 임명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예비군 부지역대장, 부중대장, 그 다음에 가로 부기동대장 이 친구들은 예비역 대위를 우선 편성하며 우선 편성하는 겁니다. 예비역 대위가 있으면은 우선 편성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군 소대장과 예비군 지역대 참모는 예비역 위관급 이하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대위하고 여기 뭐 예비역 위관급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적혀 있다시피 뭐 69회 때 나왔는데 다른 뭐 계급이나 뭐 직책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비역 위관급 이하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병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요 액면가 그대로 보면 왜 이하라 그랬잖아요. 예비역 위관급 이하면은 위관급 이하는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네. 네. 그 다음 2호 예비군 주요 지휘자는 가급적이면은 해당 지역 내에 자원으로 편성하며 뭐 이거 당연한 얘기고 자원 부족 시에는 예비역 병을 제외하고 임명권자가 판단하여 시군 자치구 내에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임명권자라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누가 될지 몰라요. 수행군 부대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69회 때 뭐 자원관리 대대장이 나왔는데 뭐 자원관리 대대장도 뭐 틀렸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뭐 임명권자라 되어 있다 보니까 글자가 틀리잖아. 그래 틀린 거예요. 여하튼 임명권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단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명권자로 되어 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 내의 인접지역 이렇게 확산해서 편성할 수 있다. 내외 이런 것들을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호 임명직위의 우선순위는 예비군 소대장
그 다음에 부중대장, 가로 부기동대장, 그 다음에 부지역대장, 그 다음에 지역대 참모 순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최근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어떤 이 순서대로 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동원 미지정 간부, 지정이 아니고 미지정 간부 자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하는데 다음 과목 순서로 임명을 합니다. 자, 잘 보겠습니다. 과목 예비군 지휘관 선발 대상 병과의 예비역 위관장교. 나 예비군 지휘관 선발 대상 병과 외에 위관장교. 예비역 위관장교. 다 예비군 지휘관 선발 대상 병과의 예비역 부사관. 그 다음에 예비군 지휘관 선발 대상 병과 외에 예비역 부사관. 그 다음에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비군에 지원 예비군이죠. 선발된 예비역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안에서도 나눠지죠. 선발병과 또는 내외 맞죠? 내외. 요거는 지원. 틀렸구나. 지원 예비군 또는 예비역병. 그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요 순으로 해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항 예비군 주요 지휘자의 임명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예비군 중대장은 부중대장, 가로 부기동대장, 소대장, 그 다음에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공석 및 신규 소요 발생 시에는 예비군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서 선발하며 선발 공고에는 선발 직책, 그 다음에 자격 기준, 의무 및 혜택, 접수기간, 구비서류, 결과 발표 방법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발은 누가 하죠?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선발 누가 해요? 예비군 중대장이 선발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선발의 주체는 예비군 중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발 공고도 예비군 중대장이 되는 거고. 자, 2호 예비군 중대장은 지원자 중에서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고 지방명무청의 병역동원 후순위 조정 승인 전이 아니고 승인 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누구에게 추천합니까? 관리대장한테 추천합니다. 자,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군 중대장이 소속 예비군 대원 중에서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여 관리대장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추천을 받은 그 관리대장 3호. 관리대장은 추천된 인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구비서류, 별지서식의 예비군 주요 지휘자 지원서 및 이 친구의 예비군 편성 카드 이런 것들을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임명권자에게.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수행군 부대장에게 아닙니다.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추천 후에 인사명령으로 임명 및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단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추천, 인사명령, 임명장 생성 및 발송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관리대대장, 가로 지역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4호 예비군 중대장은
국동체를 통해, 아니, 정확하게 읽어야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서 최종 임명 결과를 확인하고 임명된 대상자에게 임무와 역할, 이런 거 가로로 나올 수 있겠죠?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여기다 쓸까? 그냥 여기다 쓸게요. 선발을 누가 한다 그랬죠? 예비군 중대장이 일단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관리대장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대장은 그 추천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적격 여부, 맞죠? 네. 적격 여부를 확인해서 뭐 관련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누구에게? 수행무대장? 아니죠. 누구에게? 임명권자. 이거 왜 지웠어? 임명권자. 맞죠? 예. 결국에 최종 임명은 누가 하는 거죠? 임명은 임명권자가 하는 거예요. 이 임명권자는 수행군 부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대대 위에 있는 여단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임명권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행군 부대장으로 표현하면 딱 수행군 부대장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수행군 부대장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단장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명권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명장 수여도 원래 임명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중대장, 관리대장을 거쳐서 임명권자 이렇게 돼 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쫙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어 같은 거를 제일 조심하셔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제 임명권자가 임명해서 임명장도 수여하는 게 임명권자가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관리대장, 지역대장 또는 지역대장이 임명장을 수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임명하는 게 아니고 임명장 수여는 이 친구한테 위임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임명이 됐어. 그 다음에 얘가 임무 수행 잘할 수 있도록 임무와 역할을 안내하는 거는 또 누가 한다? 예비군 중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됐습니다. 예. 자, 3항 예비군 주요 지기자의 면직 절차는 다음 갖고 와갔습니다. 1호 예비군 주요 지기자 면직 사유. 면직 사유는 다음 과목과 같습니다. 과목 예비군 주요 지기자가 다른 시군 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다목 예비군 주요 지기자가 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거죠. 다목 예비군 주요 지기자가 작계 훈련, 몇 차 훈련? 2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한 경우. 1차 훈련으로 나왔었거든요. 아닙니다. 2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한 경우. 결국은 3차 훈련 대상자잖아요. 맞죠? 자질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다목 예비군 부대의 통폐합 등 부대 사정에 의해서 주요 지기자 면직이 필요한 경우. 부대가 없어져 버렸어. 맞죠? 네. 그럼 본인은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런 경우. 네. 자, 2호. 예비군 중대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대장은 1호에 방금 전에 언급했던 나다라의 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직 사유서를 첨부해서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임명권자에게. 관리대장 아닙니다. 면직은 또 맞죠? 이렇게 바로 갑니다. 임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하고 임명권자는 면직 처리 후에 인사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러니까 면직은 적격 여부 확인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전에 임명할 때는 적격 여부 확인했잖아요. 누가? 관리대행 했잖아요. 면직하는데 뭐 적격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관리대행한테는 안 넘어가고 임명관자한테 면직 요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3호. 예비군 중대장은 안내는 무조건 예비군 중대장이 하는 거야. 예비군 주요 지기자의 면직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면직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읽어보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정리를 좀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제12조 지역예비군 부대 계획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주어 잘 보셔야 되고,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계획, 연도계획,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있죠? 수시, 지역예비군 부대계획, 이거를 이하 퉁쳐서 예비군 부대라고 이제 여기 이 조항에서는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예비군 부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비군 부대 계획, 중기 계획, 연도 계획, 요거는 물론 수시 계획도 있는데 예비군법에 나와 있는 육성 지원 계획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요 꺽쇠 부분. 예. 여러분들 이거 시험 지금 봐가지고 이게 선발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석직이 몇 개 나왔다 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계획에 몇 석 나온다, 뭐 다음에는 뭐 몇 석 나온다. 그러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중기계획, 연도계획, 수시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대계획이라는 거. 됐죠? 그래서 중기계획, 연도계획이라고 하니까 그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다. 자, 그 다음 먼저 1호 중기 예비군 부대계획 작성 목적과 절차는 다음 과목과 같습니다. 과목 향후 5년간 F 플러스 2년부터 F 플러스 6년 이건 똑같죠? 여하튼 이걸 갖고 또 장난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의 예비군 부대 창설 및 해체 등의 소요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검토 및 조정해서 중기 대상 기간에 시행해야 할 부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 및 정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기 계획이니까 지침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침. 그래서 이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연도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군무원 정원 그 계획도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 지침을 갖고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목 각군 참모총장은 중기 예비군 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몇 월? 8월 날짜는 무조건 숙지해야 됩니다. 8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국방부 장관,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조정회의 후에 F년 11월까지, 8월, 11월이죠. 중기 예비군 부대 계획을 확정해서 누구에게? 각군 총장에게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2호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의 작성 목적과 절차입니다. 중기 예비군 부대 계획의 기준연도 계획과 그 다음에 각군에서 제기한 기준연도의 계획과 각군에서 제기한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 요구서 이 두 개를 기초로 해서 연도별로 정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서 F 플러스 1년 예비군 부대 계획 시행과 정원 계획 수립에 지침이 아니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기계획 세우면, 자,
만약에 올해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2027년도 부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연도 부대 계획이잖아요. 맞죠? 예. 예를 드는 거죠. 내년도, 그러니까 2027년도에 예비군 부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기 계획의 기준 연도 계획, 우리가 아까 F 플러스 2년부터 F 플러스 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해당되는 이 연도에 해당되는 중기 계획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준 연도 계획이라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각 군별로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내거든요. 그거 두 개를 기초로 해갖고 2027년도에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할, 시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맞죠? 올해가 F년이니까 올해가 F년, 그러니까 내년이 F 플러스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플러스 1년에 그 부대 계획 시행, 그 다음에 정원 계획 수립에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해당 연도별의 정원 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얘가.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예. 이해 가시죠? 나목, 각군은 F 플러스 1년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 요구서, 요거죠. 를 F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 조심하셔야 되고. 자, 다목, 국방부 장관,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 조정회의 후에 F년 8월까지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을 확정하여 각군 총장에게 통보합니다. 아까 중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몇 월? 8월, 11월 확정. 맞죠? 예. 연도는 6월까지 요구서 작성해서 보고, 그 다음에 8월이죠?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호, 수시 예비군 부대 계획 작성 목적과 절차는 다음 과목과 같습니다. 수시가 또 있어요. 과목, 수시 예비군 부대 계획,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러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요 불가피한 경우가 외에는 연도 계획 갖고 하겠죠. 맞죠? 중경이 연도 계획 갖고 하겠죠. 요거 외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수시 예비군 부대 계획으로 간다는 거죠. 가로 1. 예비군 조직 관련 법령 등의 재개정에 따른 경우. 가로 2. 조직 진단 등을 통해 예비군 부대 계획 조정 소요가 발생한 경우. 가로 3.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당해년도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근데 다만 가로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 승인 이후에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겁니다. 네. 됐죠? 그러면 굳이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 그냥 요 말에 대한 의미를,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의미를 상황 예를 들게요. 올해 연도 계획이 언제까지 확정되도록 되죠? 올해 거 2026년도 연도 계획이면은 2026년도 8월에 확정하잖아요. 맞죠? 네. 그럼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럼 요걸 만약에 수시 예비군 부대를 만약에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9, 10, 11, 12, 2027년 1, 2. 맞죠? 그 이후에 27년도 3월부터 요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얘기잖아. 이해가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그 다음. 수시 예비군 부대 계획의 작성 및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1. 수행군 부대장은
수시 예비군 부대 계획 요구서를 각군 총장을 경유해서 시행 몇 개월 전? 7개월 전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 건의를 합니다. 예. 시행 7개월 전까지. 다만 명예퇴직, 의원면직, 그 다음에 징계, 사망 등으로 사전 예측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시행 3개월 전까지 건의합니다. 가로 2. 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근무원 정원과 연계하여 수시 예비군 부대 요구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의견을 국방부에다가 보고합니다. 가로 3. 국방부 장관은 수시 예비군 부대 계획 시행 5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합니다. 그러면은 건의는 시행 7개월 전 건의하고 확정 하달은 시행 5개월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확정이죠. 확정 하달. 네. 5개월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측이 제한된 경우에는 건의는 3개월 전 맞죠? 네. 다만 1호 단서 요거죠. 요거. 네. 요거 1호 단서의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건의는 시행 1개월 전까지 하달하는 거죠. 됐죠? 네, 요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7호, 3, 이 다 몇 개월 차이죠? 2개월 차이죠, 2개월. 그러니까 시행 7개월 전, 그 다음에 3개월 전만 알고 있으면 뒤에는 2개월 그 터울이 있으니까. 맞죠? 네. 5개월 전, 그 다음에 1개월 전. 이렇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숙지하면 됩니다. 됐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 세부적인 그 절차를, 오씨, 왜 이렇게 커? 여기다가 이제 도표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게 요 그림입니다. 요거. 그래서 별표구 지역 예비군 부대 계획 수립 절차 볼게요. 자, 앞에 본문의 문장으로는 요거는 표현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중기 예비군 부대 계획 작성할 때 그 지침을 작성하는 그 해, 그러니까 F년 2월에 이렇게 작성하세요라고 지침을 하달을 하면요. 중기 예비군 부대 계획 요구서를 8월까지 각군 총장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각군에서 작성을 해서 국방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에서는 10월까지 중기 예비군 부대 계획안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기 예비군 부대 계획 최종은 11월에 확정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 요구서는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 자, 이거를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끊어서. 이걸 연결해서 보시면 복잡해져요. 그렇게 보지 말고 중기 따로, 연도 따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도표를 그렇게 보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은 11월 나왔다가 갑자기 6월로 나오니까 이상하잖아, 이 순서가. 맞죠?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중기 계획, 그 기준연도 계획을 기초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날짜의 순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끊어서 보세요, 이렇게.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 요구서를 아까 각군에서 6월까지 작성해서 국방부에 보고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은 8월에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네, 거기 끝입니다. 그래서 연도 예비군 부대 확정은 F년 8월. 그렇게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국방부 기획관리관 조직총괄과와 국방부 군수관리관 장비관리과 이게 뭐 협조 이렇게 해가지고 비로소 연도 예비군 부대 계획을 시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날짜, 이
개월, 몇 월, 이 순서로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요렇게 끊어서, 위에는 중기, 밑에는 연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2장의 지역예비군의 편성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제3절, 2장이 아니고 제2절이죠. 3절은 뭐죠?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입니다. 직장예비군 편성입니다. 자, 제13조 편성 원칙.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된 조항입니다. 1항 직장예비군은 해당 직장 소속의 예비군 자원수를 고려해서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며 자원 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 부대의 제대 편성 기준은 별표 10과 같습니다. 자, 별표 10. 이거 예비군법에도 나오죠. 분대는 9명 이상 40명 이하고요. 소대는 41명 이상 80명. 중대는 81명에서 400명. 대대는 401명에서 1600명. 연대는 1601명 이상 7200명. 7201명이 이상 되는 것은 여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별표. 통합 예비군 부대의 제대. 그 다음에 통합 예비군 부대의 제대 또는 제대 규모는 이 별표에 나와 있는 이 자원수 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통합하는 직장 제대, 제대 규모 수, 그거를 두 개를 다 병행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통합 예비군 부대가 아닌 직장 예비군 부대는 자원수 가지고 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근데 통합 직장 예비군 부대는 위에 별표에 나와 있는 이 자원수도 보고, 그 다음에 그 통합하려고 하는 그 직장의 제대수, 그거까지 병행해서 결정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2항. 직장 예비군은 형태와 특성, 이런 것들 가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네. 특성에 따라 일반 직장 예비군,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직장 예비군, 그 다음에 국가 중요시설 직장 예비군, 그 다음에 대학 직장 예비군으로 편성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왔었어요. 3항. 다음에 해당하는 직장은 직장 예비군 부대를 편성해야 됩니다. 1호. 중대규모. 중대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 아까 중대규모가 몇 명이었죠? 400명 이렇게 돼 있었죠? 2호.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국중시설 예비군 자원이 분대 규모 이상인 직장. 어떻게 돼 있었죠? 여기에서 40명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예비군법 제5조 1항 단서 또는 동법, 같은 법, 그러니까 예비군법 제6조 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이 조항이 다 요거거든요.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거, 요거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거기에서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 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합니다. 그냥 편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 이번 시험에 요게 이제 가로형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이 조항이. 여기 가로쳤었어요. 중대. 그 다음에 분대. 여기 가로로 놨었어요. 자, 그 다음 상.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의 직장 예비군은 5년차 이상. 5년차 이상의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비부대의 편성 규모는 여단은 중대, 그 다음에 연대 및 대대는 소대, 그 다음에 중대는 분대로 합니다. 요게 시험이 잘 나와요. 요게. 이 파트, 이 부분, 편성 규모. 이번 시험에도 가로로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가 제일 착각하기 쉽냐면 여단 및 연대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여단은 중대고요. 연대 및 대대, 연대하고 대대하고 묶어서 소대, 중대는 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장난을 많이 쳐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번 시험에는 요 가로를 나왔다. 5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 또는 운영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직장별로 같은 제대에 편성 운영합니다. 직장별로 같은 제대에.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6항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통합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1호부터 4호까지 하고 1호는 산업단지에 대한 뭐 통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2호 같은 경우에는 뭐죠? 같은 건물이나 구 내에 있는 경우에도 여러 개의 직장이 있을 경우에도 단위 직장 예비군 부대로 통합해서 편성할 수 있다. 뭐 그 기억나시죠? 3호는 뭐 수행군 부대장이 지정한 뭐 구역 단위로 해갖고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뭐 이거. 그 다음에 뭐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으로 편입. 뭐 이렇게 뭐 대충 기억나시죠? 그거 설명이에요. 근데 통합해서 제대를 편성하거나 운영할 때에도 막 직장을 막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직장, 그 직장별로 이렇게 직장별로 묶는 같은 제대로 편성 운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6항 직장 예비군 부대 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직원, 그 다음에 소속 군의 타 업체 근로자, 뭐 하청업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 희망시에요. 네.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와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합니다. 됐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 그 다음에 타 업체지만 그 장소는 같은데 근무하는 직원. 근데 요거는 본인 희망시에. 그 다음에 지원 예비군.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편성한다. 자, 7항 수행군 부대장은 직장 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 자원, 가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비군 자원을 고려하여 필요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예비군 자원을 그 직장 예비군 부대에 편성하도록 지방명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직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예비군법에 나오잖아요.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 자원을 고려해서 지역 예비군은 직장 예비군에 편입. 그거가 요 내용이에요. 하여튼 지역 예비군 자원을 직장 예비군 부대에 편성하도록 지방명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항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자,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무원 등으로 조직된 직장은 해당 직장별로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편성하지 않습니다. 않고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 부대에다가 편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 이거는 우리 예비군법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조직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조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조직, 뭐 이런 거. 네. 막 예비군 조직 대상자에 나오는 그 조직, 뭐, 그렇게 또, 그걸 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이거. 네? 자꾸 한 번씩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게 뭐야? 이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이게 예비군법 우리 나오는 거기에서 막 중요하다고 계속 뭐 개념 정리 때문에 설명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거기에 꽂히니까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역 예비군 부대에다 편성하는 겁니다. 여기 뭐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무원 이런 사람들은. 9항 편성된 직장 예비군 부대는 전평시
운영하며 이렇게. 다만 전시 직장 여건 가로 편성 인원 매달 또는 직장 폐쇄 등으로 인하여 이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자 수임근무대장 판단 하에 병무청이 아니고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서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바뀌면 안 된다. 수임근무대장 판단해서 지방병무청에다가 협조해서 해체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예비군 부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대별 전시 임무수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임무수행처 생각하시면 돼요. 임무수행처. 그래서 대학만 좀 특수성이 있어서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일반 직장, 국가기관, 국가중요시설, 이거 국가차 빠졌는데 이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차 빠졌다고 틀렸다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전시 직장 방어계획, 주둔지 방어계획하고 비슷한 거예요. 작전 지속 지원계획. 그 다음에 지휘 통제 및 통신 대책. C4I 생각하시면 돼요. C4I. 맞죠? C4I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학 직장 예비군 부대는 전시 좀 조금 더 추가된다고 보면 돼요. 직장 방어 계획, 그 다음에 전시 직장 예비군 부대 운영 계획, 예비군 자원 관리 및 통제 대책, 그 다음에 연합대학 구성 시에 대학 이동 및 예비군 부대 운영 계획, 그다음에 병력 동원 지원 대책. 이게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직장인보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1년차에서 4년차 바글바글 하잖아. 싱싱한 애들이거든. 다 동지정 대상자하고 맞잖아요. 이 주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자원에 대한 관리 통제 대책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뭐 예비군 부대 운영 계획 뭐 이런 거. 병력 동원 지원 대책 이런 게. 동지정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시험 날 건 아닌데 연합대학 구성시 이런 건 뭐냐면은 몰라 제가 공부할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시험 나올 건 아닌데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 맞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저기 접촉 지역에 있는 전방 지역에 있는 그 대학교들 이게 전시되면은 이게 부대 이동하듯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 이북권에 있는 대학교들이 이제 서울 이남권에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부대 이동, 학교가 이동해 하고 들어가요. 그래고 연합대학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포천에 있는 무슨 대학교가 어디 대학, 수원에 있는 대학교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계획이, 충무 계획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해가시죠? 그건 이제, 연합대학이라고 하고, 연합됐으니까. 그럼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포함시켜놓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시험 나올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맞죠? 네. 10항. 자, 요것도 이제 숫자가 좀 몇 개 나오는데 주의하셔야 되겠죠? 1만 명 미만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직장 예비군 여단은 아까 여단이 몇 명 이상이라고 했죠? 7,201명. 맞죠? 네. 여단은 예하의 연대를 편성하지 않고 대대를 편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예하 대대수는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예비군 자원이 반대로 1만 명 이상으로 8개의 대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단 예하에다가 2개 연대 이상을 편성해야 됩니다. 연대를 꼭 둬야 됩니다. 됐죠? 네. 1만 명 미만인 여단은 여기 돼 있으면 밑에다가 연대를 두는 게 아니고 대대를 두는 거죠. 대대를. 중간에 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원이 많어. 1만 명 이상이야. 그러면은 최소 2개 연대를 두고 요 예하에다가 대대를 두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숫자 같은 것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항 직장장은 직장예비군 지휘관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14조 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됩니다. 1호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군경력을 고려해서 별표와 같은 참모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것입니다. 부여할 것. 2호 예비군법 시행령 32조 1항 1호와 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 부대의 업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과 예비군의 장비 및 물자 보관을 위한 장비고를 마련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도 안 지켜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할 것, 꼭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명령적으로 딱 해놨죠. 콧방귀도 안 껴요. 네, 농담이고. 제14조 편성방법 1항 일반 및 국가기관 직장예비군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자, 1호 제대별 여단부터 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는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별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뭐 어디서 가로 뭐 기구도 이런 데도 막 나오고 하니까 봐야 되겠죠. 자, 여단은 단일 직장 여단이 있고요. 복수 직장 여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삼성 여단 단일 직장이잖아요. 맞죠? 복수 여단은 저기 뭐 여수산업단지 여단 여러 개의 직장이 통합해갖고 편성되어 있는 맞죠? 그런 모습의 여단. 그렇게 두 개를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면은 예비군 여단에는 본부 그 다음에 경비 아까 국중시설하고 국가기관 직장 예비군 부대는 경비부대를 편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단이니까 여단급이면은 경비부대 편성이 중대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하고 뭐 예하에 경비소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연대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1만 명 미만일 경우하고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8개 대대.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이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수직장 여단은 뭐 거의 비슷한데, 여기까지는 다 비슷한데, 아까 전에 직장별로 제대를 편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믹스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수 산단에, A 제철 있고 B 철강이 있고 이 두 개 업체가 만약에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지 이걸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대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대. 연대는 아까 경비부대가 뭐였죠? 소대잖아요. 대대하고 연대는 소대급 경비부대 편성. 맞죠? 네. 그리고 예하에 대대가 있고요. 별표는 뭐 직장 자원관리 자체 방어 또는 교육훈련 등 직장 실정에 따라서 하여튼 이렇게 한답니다. 자, 대대 편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대대 편성. 대대 편성은 자 단일 직장 예비군 부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기본 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동일 계열의 직장이 여러 개 중대를 통합해서 대대를 편성할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로 이렇게 경우를 나눠놨어요. 기본적으로는 1방안과 2방안이 있거든요. 1방안은 뭐냐면은 보시는 대로 예비군 대대다 예하에 경비 대대면은 경비 부대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소대급. 아까 연대하고 대대는 경비부대 소대급이라며요. 네, 그래서 경비소대 이렇게 있고 예하에 예비군 중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게 요런 모습인데 2방안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뭐 똑같아요. 경비소대. 근데 동원 지정 중대 동원 미지정 중대.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거 같죠? 요 흡사한 게 지역 예비군 맞죠?
아까 지형 예비군 그 중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준용한 거의 그 어떤 모습이죠. 맞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서 누가 직장장이,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아니고요. 직장장이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개 안 중에서 선택해서 편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나다 중에서 이제 나 볼게요. 동일 계열 직장의 여러 개 중대를 통합하여 대대를 편성할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현대가 뭐 대대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지만 현대를 생각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대대급이에요. 그러면 안에 현대산업이 있고 현대 뭐 중공업이 있을 거고 현대건설이 있을 것이고 직장별로 얘야 예비군 중대를 편성해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맞죠? 예. 근데 다 같은 경우에 동일 구역 또는 동일 건물 내에 두 개 이상의 직장 예비군 중대를 통합해서 편성할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게 그냥 직장별로 제대를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원수 그 명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직장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대를 만든다. 그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통합 전에는 만약에 여기가 63빌딩이다. 동일 건물이라 따지고 63빌딩 내에 이러한 각각의 예비군 부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다 통합시킨 거죠. 하나의 통합 예비군 대대를 만들고 여기 각 직장별로의 예비군 부대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막 딜이 썩는 게 아니고 그대로. 중대급이면 중대급 그대로. 그냥 결국에는 통제할 수 있는 대대를 한 개 만드는 거죠. 맞죠? 네,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뭐. 이거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대 밑에 중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우리 현역 때 보듯이 중대 밑에 소대가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딜이 섞여 있는 거죠. 소대도 있고, 중대도 있고, 부대도 있고, 그 직장별로 다 통합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맞죠? 별표, 각 직장 예비군 부대를 통합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이 내용이에요. 대대를 편성할 때는 CD 직장 소대와 E 직장 분대를 혼합해가지고 막 혼합 중대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직장별로 각 직장을 그냥 부대 단위 그대로 통합해갖고 대대를 편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라목, 동일 규모의 제대를 통합해서 편성하는 경우, 운영할 경우에는 두 개 제대를 지휘할 수 있는 상급 제대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까지 보고 휴식 취할게요. 이 흐름이 끊겨서 대대까지 받고 이제 중대 편성. 중대 편성은 예비군 중대에는 예비군 중대 경비부대 편성 규모 분대잖아요. 맞죠? 그렇게 돼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지역 예비군 편성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거예요. 동원 지정 소대, 미지정 소대, 그 다음에 연차별로 5년차부터 8년차까지는 그대로 준용해서, 맞죠? 지역 예비군 소대 그 연차별로 편성하고 보류자 소대, 기타 소대 이런 식으로 편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직장 예비군 중대 편성은 지역 예비군 편성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직장별 특성을 고려해서 감소 편성할 수도 있고 세부 사항은 각군 지침에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대 편성입니다. 소대, 독립소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역 예비군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준용을 한 거죠. 그런 모습이. 자, 6호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 예비군 부대는 경비부대를 편성합니다. 편성합니다. 자,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장 이게 뭐 나온 적도 없고 이 문장이 물론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이 문장 자 이거 헷갈리는 게 자 이 문장 보세요. 국중시설하고 국가기관 직장 예비군 부대는 뭐라고 돼 있죠? 그냥 단순하게 경비부대를 편성한 데 돼 있죠. 자, 이 문장이 나왔던 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이씨, 복잡해. 깜짝이야. 자, 여기부터 꺽쇠 부분.
뭐 차이가 나죠? 요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잖아요. 맞죠? 이거 5년차 이상이란 말이 없네?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명드려요. 됐죠? 네. 예. 끊지 마세요. 야, 5년차 이상 자원이 없어. X. 그럼 나만 틀립니다. 예.